안녕하세요. 대방고시 학원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병일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지난 11월 20일에 시행한 5회 경기도 경력경쟁 임용시험 환경직, 이제 아쉽게도 위생직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환경직에서도 화학을 보고 위생직에서도 화학을 보잖아요. 문제가 같다고. 문제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환경직이라고 써놔서 위생직 친구들이 이거 이 문제를 안 보거나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환경직이든 위생직이든 화학은 같아요. 자, 이제 해설을 할 건데, 먼저 이게 잘 안 보일 텐데 여러분은 핸드아웃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좀 분석을 해 봤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이게 경기도니까 내년도에 그 상반기 때 한 4월 초나 3월 말인데, 지금 보시면 이게 단어는 이제 제 책을 기준으로 파트 1인데 1단원에서는 아주 쉽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가 안 나왔냐면, 주기적 성질, 사이즈, 이온화 에너지, 전자 친화도, 그거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조건 출제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총평은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놨고,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세부 유형에서 얘네가 출제됐기 때문에 이제 출제되지 않는군, 그건 아니죠. 출제됐다고 해서 출제되지 않는 건 아닌데, 이 동위원소에서는 우리 그 동위원소로 이루어진 분자들의 존재 비율, 그런 걸 참 체크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화학 결합과 분자 간 인력 자체도 안 나왔어요. 그렇죠? 끓는 점도. 그 다음에 분자 구조도 안 나왔어요. 뭐 정사면체니 시소혁이니 이런 거. 어떤 평이하게 나왔어요. 탄수화물에서는 우리 좀 여러분이 비중을 많이 이제 떨어뜨려야 되는데, 단순히 이제 이름 정도랑 이성질체도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전이금속에서도 그게 안 나왔죠. 결정적 이론. 다음번에는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양적 관계는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단순한 문제로 나왔고, 물질의 상태와 용액, 여기서는 기체 분자 운동론 중에서 이제 기체와 관련된 액체도 안 나왔고 고체도 안 나왔어요. 헤스의 법칙 아주 평이하게 나왔고, 제 가장 이 자발성의 온도 위전, 이게 20번 문제인데 이게 가장 고급진 문제였어요. 제일. 나머지는 지금 보세요. 그 다음에 속도가 세 문제나 나왔어요. 그렇다 그래서 어렵게 나왔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세 문제나 나왔어요. 속도가.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출제될 확률이 좀 떨어지겠죠. 그 다음이 이제 평형 이동에서는 반응 지수와 평형 상수 비교해서 정반응이 진행될 것이냐 역반응이 진행될 것이냐인데, 그거 판단하는 문제인데, 이게 아주 사람 열받게 하는 문제였어요. 산염기에서는 완충욕의 구성, 그 다음에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 아주 평이하게 나왔고, 산화로는 항상 산화로 반응의 계수, 그러니까 완성하는 거, 그거와 관련된 문제고, 기전력 계산, 전기분해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출제되었는데, 난이도는 절대 어려운 편은 아니었고요.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거의 다 맞거나 한두 개 틀리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경우는 무엇이냐? 이렇게 네 가지 중에 우리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경우는 상태 변화하는 거와 용해,
그 다음에 수화되는 경우, 그다음에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 혼합되는 경우, 온도가 증가하는 경우, 이 6가지를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수화가 아니고 숫자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억 같은 거 보면 앞에 개수만 보시면 되는데, 얘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같고 고체가 기체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상태 변화죠. 그러니까 고체가 기체되는 거니까 엔트로피 증가고, 반대로 기체가 고체되면 엔트로피 감소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였고, 이거는 개수 보시면 돼요. 2개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원자냐 분자냐는 따지지 않죠. 입자 2개가 하나로 된 거, 얘는 수가 감소되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감소되는 거죠. 그 다음에 D극 같은 경우 역시 수죠. 2개가 1개, 3개, 4개가 되는 거예요. 수가 증가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엔트로피 증가하는 경우 맞았고, 얘는 뭐 지금 앙금이 생성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얘도 일종의 수 감소예요. 그래서 얘도 틀렸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2번이 정답입니다. 상용수 기온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감소다. 자, 2번. 2번은 반감기 문제예요. 속도와 관련해서. 요새 이 반감기 문제는 추세죠, 추세. 속도에서는 여러분이 항상 적분 속도식 있죠. 그 속도식의 표현들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걸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2번은 1차 반응이네. 그러니까 1차 반응이라면 반감기가 어떤 애예요? 일정한 애죠. 꼭 기억하셔야 돼. 반감기가 일정한데 반응물의 농도가 60분 동안에 60분 뒤에 75%가 소모되었대요. 그러니까 75%가 소모되었다라는 얘기는 25%가 남았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럴 때 반감기는 얼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1차 그 반감기 구하는 공식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공식을 이용해서 생각해 봐도 되고, 이거는 뭐 우리 상식적으로 이런 거 있으면 지금 75%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100이라는 애가 있었고 반감기가 절반이니까 이거의 절반이 50이고 다시 이거의 절반이 25예요. 그러면 100인 애가 75가 소모됐다는 얘기는 25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60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절반 50이 되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란 얘기예요? 30분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에 해당이 돼요? 반감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것도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 이런 공식이 있죠. 남은 반응물의 양이 농도라고 치면 초기 농도 2분의 1의 반감기의 시간, 이런 공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때려 넣어도 돼요. 자, 우리가 분수로 계산을 하면 남은 애가 25%니까 4분의 1에 해당이 되죠. 처음은 우리 이제 1이라고 놔야지, 그렇죠? 거기에 2분의 1에 반감기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되고,
얘가 얼마예요? 얘가 60이다 이런 얘기. 그러면 곱이 4분의 1이니까 2분의 1 여기 얼마면 돼요? 2면은 제곱이 되면 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얘가 2가 되려면 반감기는 30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문제였다. 그래서 2번 평이야 문제였고. 자, 3번 완충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뭐 이건 아주 기초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약산의 짝염기 또는 약염기의 짝산,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굳이 반응을 한다면 강한 것과 약한 것, 그럴 때 조건이 약한 것이 많아야 되고, 이러면 이제 완충 영역을 구성하는 거죠. 얘는 3만 있죠. 짝염기가 없어요. 안 되는 거고. 얘는 강한 거죠. 내가 농도는 기억을 하는데 요게 좀 약간 애매하기는 해. 기억이 명확하지가 않아. 하여튼 염이죠, 이런 거.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데 다 어떤 애들이에요? 꽝인 애들이죠. 그러니까 얘가 이 산과 반응을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충 영역이 될 수가 없는. 그 다음에 얘도 강산이죠. 얘도 똑같이 염이에요. 역시 2번과 마찬가지로 no reaction,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얘 HCN, 강산 아니죠. 약산. 그 다음에 그 짝염기. 이렇게 해서 완충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4번이 됩니다. 그렇죠? 자, 됐고. 그 다음에 4번. 균형을 맞추지 않은 산화하는 반응식인데 이런 얘기. 근데 뭐 균형을 맞추지 않았으니까 맞추면 되죠. 먼저 보기를 스캔을 하고 제일 먼저 뭐 하나요? 산화수 구하는 거죠. 그럼 이 망간의 산화수가 플러스 7이고 얘는 플러스 2예요. 아, 얘가 산화됐어? 쏘리? 환원됐어? 산화수의 변화는 5야. 그 다음에 이런 거 미지수 나오면 그냥 1로 놓고, 그렇죠? 그러면 3인 애가 4 됐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산화수의 변화가 1이에요. 여기에 뭘 곱하면? 원자수를 곱하면 이동하는 전자의 몰수가 나오고, 그게 같아야 돼. 그게 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1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1이, 여기는 1이고 여기는 A계란 말이지. 그러니까 원자수를 곱하면 1 이렇게 되고, 여기도 원자수를 곱하면 이게 지금 세슘에, 이게 세슘이 아니고 셀레늄. 아니 셀레늄이 아니고 뭐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5가 지금 뭘 뜻하는 거야? O와 A가 이동하는 전자의 몰수죠. 산화환원의 철칙. 이동하는 전자의 몰수는 같아야 된다. 따라서 A는 얼마가 돼야 돼요? 5가 되는 거지. 이런 거 뭐 산화환원 반쪽 반쪽 나눠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보기를 볼까요? 얘는 구경꾼이냐? 얘가 3인 애가 4로 산화수가 증가됐잖아요. 산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환원제이죠. 그러니까 틀렸어. 얘가 환원제인데 얘가 환원제라 그랬어. 얘도 틀렸어. 망간의 산화수는 플러스 3에서 2로 플러스 7에서 2로 변한 거죠. 얘도 틀렸고. A는 5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거 개수 완성할 때 반쪽 반응으로 굳이 나눠서 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이제 산 촉매 하에다 염기성 촉매 하에다 이래가지고 여기 수소 이온이나 수산화 이온이 물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출제되더라도 1차적으로는 이동하는 전자의 몰수 얘가 같은 다음에 산소의 개수와 수소의 개수를 맞추는 거죠. 따라서 우선적으로 얘네들이 선행돼야 돼요. 이것들을 선행된 애들을 해결할 때 꼭 나눠서 할 필요는 없다. 자,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이 이게 이제 기체 분자 운동론과 관련된 문제네요. 자, 이 문제에서 일정 압력 하에서 25도씨 일정 압력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뭔가요? 같은 몰수죠, 같은 몰수. 헬륨과 아르곤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전부 다 18쪽 애들이고, 그다음에 이 기체들이 나오면 반응을 하니 안 하니 그런 거 꼭 판단하셔야죠, 그렇죠? 여기서는 뭐 직감적으로 18쪽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노 리액션이에요. 근데 지금 저기 복원이 요게 좀 명확하지 않은 게 헬륨과 아르곤이 같은 용기에 있는지 또는 다른 용기에 별개로 있는 건지 그게 지금 명확하지는 않은데 혼합 용기든 별개의 용기든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렇죠? 서로 반응을 하지 않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섞여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이랬어요. 자, 우리 오랜만에 평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RT 오직 뭐에만 절대 온도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근데 25도씨로 같으니까 헬륨과 아르곤의 운동 에너지는 같아. 평균 속력 우리 RMS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우리 이렇게 하죠. 요 식과 같아야 되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속력에 대해서 정리하면 m분의 3RT. 요게 m이 뭐죠? 분자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자량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 속력이 같을 수가 없죠. 분자량이 작은 헬륨이 더 크겠죠. 틀렸어요. 그 다음에 기체의 부피는 이랬어요. 기체의 부피니까 일정 온도, 일정 압력, 아보가드로의 법칙. 부피와 몰수는 비례하죠. 이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에요. 근데 여기 같은 몰수니까 부피도 어때요? 같아야죠. 지금 이 문제는 하나의 용기에 혼합이 되어 있던 별개의 용기에 있던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기 때문에. 따라서 얘도 틀렸네. 4번이 답이네. 밀도는 역시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첫 번째가 이거고 이걸로부터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라면 밀도와 분자량은 비례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이 분자량 나와 있네. 4와 4시. 헬륨이 아르곤보다 4가 40보다 작다. 4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 26번. 아니지. 26번이 아니라 그냥 6번. 이 메커니즘 문제들을 내가 계속 지난번에 경남에서도 잘 기억을 못했는데 지금 여기서도 좀 기억이 좀 약간 이게 찝찝해. 완벽하지는 않고. 이게 지금 제가 이걸 어제 새로 올렸잖아요. 보완을 해서. 근데 여기에 이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제가 원래 C 더하기 D가 2가 되는 건데 중간체가 2개 나오잖아요. 이게 여기에 이렇게 좀 해야 전체 반응식이 맞죠, 그렇죠? 그래서 A와 B가 반응해서 E가 생성되는 반응의 메커니즘이고 빠름, 느림. 얘가 속도 결정 단계예요.
C는 중간체냐? 이전 단계에서 나왔고 그 다음 단계에서 소비됐으니까 C는 중간체 맞아요. 반응 2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냐? 느림이니까 맞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화살표가 두 개고 얘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 방향으로만 반응이 진행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속도가 느리다 이런 얘기죠. 3번이 전체 반응의 반응 속도 상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속도식을 구해야 되는 건데, 그럼 이게 속도 결정 단계가 2단계가 전체 반응의 속도식과 같다고 본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K2고 C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얘가 무슨 체니까? 중간체니까 이거를 뭐 한다? 제거한다. 뭐에 의해서? 이전 평형의 원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전 속도 결정 단계의 평형. 속도 결정 단계의 이전이면 단계 1이고 평형이면은 가역 반응인 거고 속도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따라서 1단계 정반응의 속도 V1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음을 이용을 해서 중간체를 제거하죠. 자, 그러면 정반응의 속도 상수가 K1이고 반응물 A, 반응물 B 이게 정반응의 속도. 역반응은 역반응의 속도 상수의 C, D 이게 같다.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중간체 C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C는 이렇게 됩니다. K1 마이너스 1 K1에 D분의 A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C가 일로 이렇게 대입이 되는 거죠. 그럼 해보면 속도 상승만 먼저 쓰면 K1, K2, K 인버스 1 그 다음에 저 C 대신에 D가 들어가는 거죠. 이 식이 저 반응의 반응 속도 식이에요. 따라서 반응 속도 식에는 어떤 애들만 쓰죠?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애들만 쓰니까 D라는 애가 반응 속도 식의 표현이 되니까 속도 상수는 맞고 따라서 D의 농도는 전체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틀렸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죠. 그렇죠? 메커니즘 문제는 잘 하실 줄 아셔야 돼요. 특히 이런 식 전개할 때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좀 복원이 100% 완벽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좀 약간 애매면이 있지만 이 정도 선에서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다음 자 7번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아주 평이한 문제가 나왔죠. 여기서 우리 중화 반응과 관련된 식 NMV는 NMV 그거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꼭 여러분이 뭐부터 체크해야 돼요? 몇과 산이고 몇과 염기냐 그거 꼭 체크하셔야 돼요. 얘네들은 친절하게 1과 산, 1과 염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NMV를 이용해서 계산할 때 이 300을 꼭 리터로 이렇게 바꿔서 계산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오히려 그런 거에 집착하시는 분이 있는데 0.2에 0.3 곱하는 것과 단위가 같으면 되는 거니까 밀리리터고 여기도 밀리리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저렇게 리터로 환산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그렇죠? 몰농도를 구하시오. 이런 우리 농도 문제.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농도 문제도 안 나왔네. 그런 경우가 아니면 자 그냥 곱하면 이 0 하나 없어지니까 2 곱하기 30 60이 되는 거죠. 이게 단위가 미리몰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같으면 되니까 여기도 뭐 만들면 돼요? 미림을 만들면 되는 거지. 그렇죠?
미리몰이면 얘가 만약에 그냥 몰이면 얘도 몰이면 되는 거고 같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얘가 산의 몰수예요. 그게 60ml. NaOH가 4래요. 그러면 얼마냐 이런 얘기잖아. 그렇죠. 이게 곱해서 60이 돼야 되는 거니까 V는 15ml가 된다. 아유, 평이한 문제. 자, 중화 반응. 이거는 중화 작정이 아니고 중화 적정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적정 문제가 아니고 적정은 어떻게 돼야 돼요? 뭐 산에 염기를 일정량 이렇게 부피를 달리하면서 실험하는 게 중화 적정이고 이 문제는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문제예요. 1대1 반응하는 거 그거와 관련된 문제나 거기서는 몇과 산이냐 몇과 염기냐가 주의해야 된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표현이 되면 이과 염기잖아요. 가수를 우리가 신경 써야 돼요. 그렇죠? 이 가수 같은 게 안 보인단 말이지 시험 때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된다. 자, 8번은 뭔가요? 탄화수소인데, 그렇죠. 이 탄화수소 문제인데, 여러분이 이거 탄화수소가 요새 출제되는 게 많이 떨어졌죠. 여하튼 뭐 이성질체나 그런 것 쪽에 좀 신경 쓰시고 여기는 많이 비중이 떨어졌어요.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탄화수소의 분자식은 파이 결합이 존재하니까 얘는 이중 결합이나 삼중 결합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분자식이 일반식이 CN에 EN 이게 이중 결합 또는 EN-2 이런 거죠. 그러니까 1번, 2번은 틀린 거고 원자가 동일 편명상에 존재한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딱 보고 얘가 이중결합이고 평면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삼중결합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수소를 포함한 모든 원자가 둘 다 동일 평면상에 존재해요. 마지막 힌트가 분자 내에 존재하는 시그마 결합의 수는 파이 결합의 수보다 1이 더 많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단일 결합은 시그마다. 그러면 시그마가 얘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5개. 근데 얘는 파이가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얘는 4개가 더 많은 거예요. 시그마가. 얘는 시그마가 하나, 둘,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셋 중에 하나가 시그마죠. 그 다음에 파이가 몇 개예요? 2개예요. 시그마, 파이. 하나, 둘, 셋, 넷, 5개. 얘는 파이 하나 이렇게 되는 거. 얘는 시그마가 하나, 둘, 3개이고 이렇게. 그래서 이 세 문장은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거다? 얘 이름이 뭐죠? 에타인 또는 아세틸렌. 요 명칭 요번에 시험 보니까 교수님들이 확실히 나이 드신 교수님들 같아. 아세틸렌, 에틸렌 다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 그 이름들 유팩 명칭은 아니죠. 관형명이죠. 관형명. 관형명까지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8번의 정답은 4번이고 9번.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서 상자기성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자기성이니까 전자 배치상에 홀전자 존재하니 안 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죠? 나 이거 보면서 보기를 보면서 볼 계산이고 자시고 할 필요 없이 답이 얘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홀전자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전자 배치해야 되고, 전자 배치하려면 전자수 알아야 되고, 전자수 알려면 원자 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아니 금의 원자 번호 아냐고. 모르지. 나도 모르는데, 은도 모르고. 친숙한 애 있잖아요. 이게 코발트가 몇 번이죠? 철, 코, 니. 철이 26번이니까 얘가 27번 아니에요. 따라서 27에 18에 산화수. 그럼 얘가 21이잖아요. 그러니까 6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d-오비탈에 전자 6개 있는 애다. 그러면 d-오비탈에 전자 5개 들어가자. 홀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거기에 하나 더 6 이렇게 되잖아요. 홀전자가 4개나 있는 애란 말이에요. 따라서 당연히 상자기성을 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 9번 같은 경우는 좀 센스가 있으면 금세 해결했을 그런 문제. 자, 9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보면서 낯선 애가 답이 되지 않아요. 낯선 애가. 여러분이 못 봤던 애가 답이 되는 경우가 없다고. 혹시 내가 공부가 부족해서 아예 그렇지 않다고. 화학은 항상 내는 놈만 낸다. 정 모르겠는데 많이 봤어. 그 놈이 답이다. 10번 양적 관계. 자, 질소 2몰과 수소 1.5몰이 완전히 반응해서.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죠? 완전이란 말이죠. 완전히 반응했다. 한 개의 반응물이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반응식 쓰시고 질소 이런 뭐 반응식이야 여러분이 뭐. 초기 조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질소 2몰이래. 수소 1.5몰이네. 이거 단위 꼭 쓰시고 한 번만 쓰면 되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나요? 한 개 반응물. 질소가 한 개 반응물이면 수소는 3배니까 2몰에 3배, 6몰이 와야 돼. 말 안 되죠. 따라서 이제 여기까지가 주어진 정보고 그럼 얘가 다 소비되는 거예요. 이거의 3분의 1이니까 0.5가 소비돼요. 1대 2니까 2배잖아요. 1.0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1.5고 이게 다 소비됐고 자, 이런 양적 관계. 보기를 보시면 질소 기체가 한 개 반응물이냐 수소가 한 개 반응물이죠. 틀렸고 생성되는 암모니아의 몰수는 1.5가 아니고 1.0몰이에요. 3번 수소와 질소에 반응하는 부피비. 여기서 부피비는 무슨 비와 비례해요? 몰수비와 비례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수소, 질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도 잘 보셔야 돼요. 헷갈린다니까. 수소와 질소니까 3대 1이에요. 그렇죠? 질소와 수소는 1대 3이고 저런 거 다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반응한 질소는 21g이냐. 질량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이죠. 반응한 요만큼이 반응했잖아요. 그러니까 0.5몰에 질소의 분자량이 28이죠. 그러니까 14g이 반응을 했다. 아주 해피한 문제였습니다. 11번. 이거는 뭐 혼성궤도 함수네요. 혼성궤도 함수 문제인데 이것도 뭐 아주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만점이 많을 것 같은데. 자, 이번에도 표현이 에틸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에틸렌이니까 C2H4예요. 이렇게 반응식 주어졌고 자, 탄소의 혼성궤도 함수를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구조식 그려보면 되죠. 시험장에서 이렇게 그리고 문제 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지. 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혼성은 입체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얘가 얘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죠. 비공유 전자성 없고 입체수 3이니까 sp2예요. 얘는 당연히 얘도 sp2고 얘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니까 입체수 4죠. 얘가 sp3예요. 얘도 어때요? sp3. 산소는 어떻게 돼? 산소까지 만약에 물었다. 여기 산소.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얘는 입체수가 어떻게 돼요? 2 그러면 안 되죠. 얘가 옥텟을 만족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렇게 찍으면 역시 입체수 얼마예요? 4예요. 따라서 이 산소의 혼성해도 함수도 sp3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따라서 sp2, sp3 2번이 답이 됩니다. 구조식 연습하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다음이 12번. 이게 원자설. 여기서는 이제 이 원자설로부터 직접적으로 추론하기 어려운 법칙. 뭐 이런 거 원자설 이거 왜 써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어려운 법칙이니까 이건 분자와 관련된 거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분자와 관련된 게 아보가드로의 법칙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수 비례의 법칙은 이것도 돌톤이 한 얘기고 그렇죠. 원자설에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렇죠? 아보가드로의 법칙. 자, 13번. 이온 결합성이 가장 큰 것은? 이거 헷갈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온 결합성이 가장 큰, 그러니까 이온 결합성 이거 뭐 가지고 묻는 거죠? 이게 전기 음성도의 차죠, 차. 차이가 클수록 이온 결합성이 큰 거죠. 이온 결합력이 큰 거. 이거는 우리 첫 번째가 전하량의 곱을 따진다. 두 번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클수록 얘가 작을수록. 그 다음에 형성, 이온 결합을 형성. 그러니까 쉽게 형성하는 애는 누구냐? 이런 것도 나오죠. 이건 뭐예요? 이온화 에너지가 어떤 애? 전자를 잘 잃어야 되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애. 그럼 음이온은 아니지. 비금속은 전자를 잘 얻어야 되는 애, 전자 친화도가 큰 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 유단자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온 결합성이 가장 큰 애니까 전기 음성도의 차이 커. 일단은 얘는 공유 결합하니까 저런 걸 하면 안 되고. 그럼 문제는 이제 얘도 뭐 수소니까 안 되고 얘랑 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나트륨이야. 그럼 염소는 어디쯤에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주기. 그 다음에 칼륨은 나트륨 밑에 칼륨이 있고 칼륨 옆에 칼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누가 더 크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전기 음성도는 감소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갈 때 감소하고, 근데 다시 여기서 일로 갈 때는 어떻게 돼?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차이냐 이런데 볼 필요도 없죠. 이게 훨씬 더 크단 말이지. 그래서 이온 결합성이 가장 큰 애는 정답이 1번이 되는데, 이게 시험장에서 이게 크냐가 이게 실질적으로 애매한 경우가 많이 생겨요. 이번에도 한 수험생이 질문을 하던데,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정도는 뭐 해야 된다.
기억하라고 말이지, 이런 거. 리나크 우리 알고 있잖아요. 예? 얘 얼마죠? 얘가 1.0이고 줄조 얘가 0.9예요. 줄조 얘가 0.8이고. 아, 이런 걸 기억을 해놔야 시험장에서 힘차고 과감하게 팍 짓지. 거기서 뭐 이거 하면 되냐 말이지. 리배,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알루미늄. 요것만 기억해야 돼. 특히 알루미늄은 금속과 비금속의 경계의 값이다. 따라서 알루미늄보다 전기 음성도가 작은 비금속은 없어요. 얘가 1.5란 말이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증가할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사이즈 작아지니까 증가할 때 얘가 이주기잖아요. 제일 많이 증가하겠지, 그렇죠? 얘가 0.5 증가해. 1.5. 얘도 증가할 거죠. 근데 이주기보다는 적게 증가하잖아요. 사이즈가 작은 애가 커졌기 때문에. 그럼 얘가 0.3 증가해. 0. 여기 0.3이잖아요. 여기도 0.3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0.5 증가했고 0.3 증가했고 그럼 얘도 증가할 텐데 0.2보다는 0.3 증가했으니까 0.3보다는 적게 증가하니까 0.2. 그러니까 1.0이라. 그러면 염소가 어디 있어? 염소가 여기 있는데 얘는 얼마인가요, 우리? 톤클 브롬시라 기억하고 얘가 3.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0.9랑 0.3의 차이 2.1이고 칼슘 1.0이랑 3.0이니까 얘는 2.0이라. 그 차이가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단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 길이가 길까? 이 길이가 길까? 이렇게 하면 이게 애매하단 말이지. 그래서 요 정도의 전기 음성도는 꼭 하시는 게 편하다, 마음이. 그래서 얘는 2.1이고 얘는 2.0이다. 이거는 이렇게 또 고민하시면 안 되죠. 항상 하는 얘기죠. 이게 두 개잖아요, 두 개. 이 결합 하나만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얘도 결합이 하나니까 하나하나 비교해야 된다. 13번의 정답은 1번인데 이거 아주 유용해요. 전기 음성도 이 자체를 기억하고 있는 게 삶이 편해진다. 삶이. 자, 아주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는 게 낫다. 한 번만 기억하시면 돼. 13번의 정답은 1번이고 14번은 헤스의 법칙인데 이건 너무 평이하게 나왔어요. 이 숫자는 딱 맞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제 인터넷에서 반응식을 검색을 해서 그래서 찾은 거예요. 숫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여튼 이제 이게 이 반응의 엔탈피 변화량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게 메인 반응식이고 주인공이 염소고 CO2고 여기 염소하고 다 있잖아요. 따라서 CO가 어디 있나요? CO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생성물에 있잖아요. 얘는 지금 반응물이니까 1, 2 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CO2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그냥 더하면 되는 거야. 이건 아주 평이한 문제였어요. 헤스의 법칙은 빈출되는데 어렵게 나오지 않는다. 어렵게 나오지. 자, 얘는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606이고 마이너스 890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84. 헤스의 법칙이다. 항상 수험 준비라는 게 이런 기본적인 내용에 덧붙여서 얘가 난이도 있게 킬러로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까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합격을 한단 말이에요. 자, 14번 됐고 15번.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이건
우리 이런 수업 시간에도 그런 거 하잖아요.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먼저 농도, 압력, 이거 둘이 같은 애들이고, 그 다음이 뭐죠? 온도, 그 다음이 촉매. 이 네 가지가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쳐요. 농도, 온도는 나와 있고 반응 에너지는 모르겠고, 물리적 상태, 이거는 여러분이 고체냐 액체냐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되죠.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된 게 어떤 내용인가요? 덩어리 설탕, 가루 설탕, 그렇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덩어리보다는 가루일 때 속도가 더 빨라지잖아요. 따라서 미치지 않는 거는 에너지. 우리 촉매를 사용해도, 촉매 사용하면 촉매가 할 수 있는 건 속도를 증가시키는 거고, 뭐 엔탈피 변화량을, 엔탈피가 반응열의 에너지를 변화시키지 못하잖아요. 생성물의 양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거 생각하셔서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거 뚝 자르면 얘가 제외되는 게 뭐예요? 평형을 이동시키는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촉매 역시 제외된단 말이에요. 평형을 이동시키는 요인은 요 세 가지고. 뭐 속도론과 관련된 문제인데 너무 평이하게 나왔다. 자, 16번. 탄화칼슘은 물과 반응하여 아세틸렌을 생성한다. 아세틸렌 18.2g이 생성되는데 필요한 탄화칼슘의 질량은 몇 g인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양론이니까, 양적 관계니까 반응식을 써야 돼요. 그렇죠?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하면, 이게 이제 아세틸렌의 제법이잖아요. 이렇게 되고 아세틸렌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산화칼슘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저 반응에 대한 액성을 물어볼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얘 때문에 염기성이에요. 자, 개수는 다 맞았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가 얘가 생성된대. 얼마? 18.2g. 그럴 때 필요한 질량은 얼마냐? 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주어진 정보가 질량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묻는 것도 질량이니까 이거 그냥 질량비를 이용해서 풀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몰수를 이용해서 풀어도 돼. 얘는 지금 개수의 비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1이니까 그렇게 뭐 질량으로 풀든 몰수로 풀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질량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질량비를 이용하는 것도 계산을 편리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럼 얘가 지금 식량이 주어져 있잖아요. 얘가 64. 얘는 얼마 주어져 있어요? 얘는 26이죠? 이렇게. 여기에 뭘 곱하면 1을 곱하면 몰수 곱하기 화학 식량 해서 이게 질량이 되는 거죠. 얘도 이거 자체가 질량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64대 26의 비를 가지고 질량비를 가지고 반응하는 애란 말이지. 그러니까 64대 26의 비를 가지고 반응을 할 때 얘는 얼마냐? 얘가 18.2. 이렇게. 만약에 이걸 그냥 몰수로 계산하면, 자, 얘가 Xg이잖아요. 그러면 몰수로 바꾸려면 식량으로 나눠야지. 64분의 X 대 얘는 어떻게 돼요? 26분의 18.2죠. 의 비가 몇 대 몇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식이 어때? 똑같은 거다. 똑같은 거다. 뭘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 16번 출제자의 의도는 질량을 지어주고
질량을 물었으니 굳이 몰수로 이런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국한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 이 문제에 대해서만. 그게 아니고 질량이 주어지고 질량으로 물었다. 이거는 질량비를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고, 질량은 화학 식량에다가 개수를 곱하면 된다. 그걸 여러분이 좀 연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이거 X 계산하면 44.8이 나옵니다. 반올림 한다 그랬죠? 그래서 답이 45g이 된다. 좋은 문제인데, 너무 쉽게 냈어. 자, 16번은 양적 관계는 몰수의 비를 가지고 따지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가 식량을 알고 그 다음에 질량이 주어진다면 질량비를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우리 유단자에서 많이 봤잖아요. 질량비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훨씬 수월하다. 자, 1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17번 서비스 문제죠. A는 질량수고 Z가 원자번호. A가 전자수래. 전자수가 아니고 질량수죠. 이건 뭐냐면 원자번호에 2를 곱하면 질량수가 된다, 이런 뜻인데, 이게 전혀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작은 애들, 그렇죠? 우리 예를 들어서 탄소면 6번이잖아. 거기에 2를 곱하면 12잖아요. 그럼 그게 질량수죠. 우리가 원자 번호, 원자량이 기준이 되는 게 질량수 12네잖아요.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작은 애들에 대해서는 이런 관계가 맞아요.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요 X라는 애가 원자 번호가 작은 애인지 큰 애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이지. 3번이 맞죠? Z가 같고 A가 다르면, Z가 같은 게 양성자 수가 같고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 수가 다르면 동위원소 관계이다. 맞는 얘기예요. Z는 중성자 수가 아니고 양성자 수죠. 이게 4번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이거 물음표로 카페에 올렸는데 이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네. 이게 하여튼 앞으로 복원을 나만 하고 지금 안 올릴 생각이에요. 나만 보겠다. 이게 뭐 협조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주거니 받거니. give and take. 하여튼 이 중성자 수는 그냥 내가 자체적으로 생각한 거다. 신빙성은 없다. 자, 18번은 뭔가요? 대망의 이 문제인데, 미리 까놓고 얘기하면은 틀렸습니다. 이게 제가 이 문제를. 근데 나는 이게, 자, 일단 봅시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PCl5가 분해되면 PCl3가 Cl2를 분해되면 이 반응의 평형상수, 압력으로 제시된 평형상수가 주어져 있어요. 압력 평형상수가 1.05인데 초기 압력이 0.177.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0.11 이것도 정확하고, 이 0.243은 내가 좀 자신이 없어. 0.2까지는 맞는데 이게 이제 같이 시험 본 수험생이랑 복원을 했을 때 0.233이 맞대. 맞는 거겠죠. 하여튼 0.243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초기 압력이 주어졌어요. 새로운 평형에 도달이 되었을 때 압력이 감소하는 물질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고, 뭘 묻느냐고, 출제자의 의도가 뭐냐고. 평형상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KP랑 반응 지수를 구해서 크니 작니를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형상수하고 얘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평형상수가 크면 정반응이 진행될 거고, 얘가 크면 역반응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반응식을 써보면 PCl5가 PCl3 아니지, 그냥 Cl2죠. 이렇게 됐을 때 정반응이 진행되면 얘가 소비되니까 얘가 압력이 감소할 거예요. 역반응이 진행되면 얘와 얘가 소비되니까 얘네 두 개가 압력이 감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1번 아니면 4번이라고. 그렇죠. 그 계산하면 되지. 자, 반응식도 PCl5 얼마요? 0.177. 얘가 0.233, 0.111. 이게 1.05보다 크냐 작냐를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난 안 했어. 난 계산 안 했어. 이거 뭐 내가 이게 내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고. 짜증이 나서 안 했어, 나는. 다만 찍었죠. 그 안에 정반응이 진행될 것이냐, 역반응이 진행될 것이냐. 설마. 보통 우리 본능적으로 정반응이 진행된다고 내가 생각하잖아요. 그쵸? 내가 수업 시간에. 근데 그 말 때문에 틀린 것 같아. 그래서 좀 이렇게 출제자들은 역반응이 진행되는 걸 출제 자주 한다. 대부분의 반응이 정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경기도에서 출제했는데 설마 정반응이겠어? 하고 4번을 콕 찍었죠. 그러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학생들이랑 계산해 보세요. 이 값이 나 진짜 얘가 0.146이 나오더라고. 계산해 보니까. 얘가 큰 거 아니에요, 그죠? 평균수가 더 크다고. 그래서 정반응이 진행이 돼서 정반응이 진행되니까 압력이 감소하는 건 얘지. 나는 진짜 묻고 싶어. 이거 한번 계산해 보라고. 출제자한테. 이게 의도가 뭐냐면 얘 계산해서 이거 크니 작니 정반응이 진행되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차라리 평형 농도를 물어봐라. 이렇게. 하여튼 출제할 때 좀 수험생의 입장을 생각해서 출제를 하셔야지. 1년을 준비하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이게 다른 의도가 있거나 이 계산을 좀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사례 하겠습니다. 사례. 저 사례 잘하죠.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렇죠? 받았으면 줄 줄도 알아야 돼. 여하튼 썩 좋은 문제는 아니었다. 18번의 정답은 1번인데 19번은 뭔가요? 자, 기전력과 관련된 문제죠. 이것도 굉장히 그 난이도 있게 보이는 문제지만 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일단은 기전력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거잖아요. 기전력은 이게 지금 다 표준 상태니까 산화전이 더하기 환원전이 이 주어진 정보는 전부 다 환원전이에요. 그렇죠? 환원전이니까 여기서는 누가 환원되고 누가 산화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실수를 유발하는 거죠. 얘가 5개니까 얘도 5 해주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 해주면 여기도 5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의도를 가지고 낸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넘어가면 안 되고 먼저 여기서 이 선도시법을 보면 제가 항상 왼쪽이 산화라 그랬죠. 정해져 있다. 따라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해 가는 거예요. 얘는 염달이고 얘가 환원 전극이에요. 환원이 일어나는 곳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전자가 이동해 간다. 이거 정해져 있단 말이죠. 보세요. 얘가 플러스 7이죠. 플러스 2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환원되고 있는 거고 얘가 얼마야? 2, 3은 6이니까 얘가 플러스 5죠. 플러스 5고 얘는 얼마예요? 플러스 7이란 말이죠. 그럼 산화 그게 얘가 전자를 잃어서 이렇게 되는 거 얘는 산화된 거고. 그렇죠? 따라서 중요한 건 얘는 무슨 성질이니까 세기 성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전력에 5 곱하고 뭐 이렇게 숫자를 곱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그럼 결국은 얘가 환원전이가 얘가 크니까 얘가 환원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얘가 산화되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환원전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이게 0.32 볼트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그렇죠? 이런 거 보고 당황하시면 안 돼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 표준 상태가 아닌 경우에 기전력 계산이 네른스트식이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경력 경쟁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평이하게 나왔어요. 자, 이제 마지막 20번이 뭔가요? 이게 제일 고급진 문제. 고급진 문제예요. 뭐 여기 앞에 많이 무슨 말이 몇 자 있었어요. 하여튼 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자발적으로 일어나면 이 엔트로피 변화량이 양수다. 그러면 다음 조건에서 이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최대 온도는, 이 최대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최대의 온도는 몇 도씨인가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얘가 0보다 크면 자발적인데 얘는 지금 0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얘가 그러면 자발적으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도씨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은 이게 깁스 에너지의 온도 의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얘가 델타 G고 그리고 얘가 T잖아요. T. 절대 온도고. 이 그래프 생각하시면 얘가 지금 절편에 해당이 돼요. Y절편에. 제가 음수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델타 S가 음수면 기울기는 양수잖아요. 양수면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된다고.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델타 G가 0이니까 평행인 거고, 여기서는 델타 G가 음수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자발이라고. 그렇죠? 이 온도보다 커지면 얘가 델타 G가 양수니까 비자발적인 경우. 따라서 이 온도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최대 온도가 되는 거지. 최대 온도. 요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델타 G가 0이니까 0 되기 바로 직전의 온도가 최대잖아요. 델타 G 0. 즉 델타 G는 이 식을 이용해서 이게 0이면 T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주의하셔야 될 게 엔탈피 변화량의 단위는 킬로줄이고 엔트로피 변화량의 단위는 줄이에요. 줄.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줄로 우리가 통일을 시키면 105.4에 마이너스 11.7 거기다가 1000을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11700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얘가 111 켈빈이 나와. 내가 계산했으니까 나올래. 111 켈빈이 나오는데 문제는 뭘로 묻는 거다? 섭씨를 묻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섭씨 온도 어떻게 구하죠? 아니 절대 온도 어떻게 구해요? 절대 온도. 켈빈은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해야 켈빈이 되죠. 절대 온도가. 따라서 얘가 111이고 얘가 얼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씨 온도는 273에서 111을 빼면, 그러니까 111에서 마이너스 273을 하면 되는. 그게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62. 정답이 2번이에요. 그래서 20번 문제는 내용 자체도 잘 아셔야 되고, 무슨 말인지에 대한 내용도 잘 아셔야 되고, 단위 킬로줄이냐, 줄이냐, 하나 더 켈빈이냐, 도씨냐, 이것도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하셔서 하셔야 돼요.
이런 내용을 예측하고 있어야 이런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아요. 그렇죠? 항상 염두에 두고 이런 거는 대비를 하셔야 돼요. 20번이 이번 시험에서 가장 주옥 같은 문제였다. 18번은 쓰레기였다. 자, 이제 처음 제가 그 위생직 여러분들한테도 처음 초보 수험생들에게 한번 봐봐라 경험 삼아 그랬는데 어려워하시죠, 그렇죠? 아직 문제풀이반을 초반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절대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정도 수준이에요. 대부분 이 정도 수준에 좀 난이도 있는 문제 한두 문제가 나올 뿐이니까 쉽게 공부하세요. 어려운 문제 있으면 과감히 버리시면 돼요. 그런 문제 나온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자,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